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가 성능 개량으로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먼저 죽음의 백조 B1B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자, 어떻게 됐습니까? B1B. 이 랜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데 뭐가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까? 사실 이제 B1B는 워낙 속도가 빠른 초음속 폭격기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핵무기 장착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거리, 중단거리 미사일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계획을 세워서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공대해 순항 미사일을 장착을 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이제 LRASM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바로 제즘 ER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을 이 B1B 폭격 장착에 개조를 했거든요. 네. 사정거리 한 800km 되니까 초음속으로 날아가서 사정거리 800km짜리 펀치를 날리니까 아마도 저는 이게 뭐 북한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는 중국 항공모함들을 염두에 둔 그런 네.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B1B 죽음의 백조 랜서 폭격기는 다른 것들과 달리 스텔스 기능이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거리 240km 정도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더 가까이 가서 때릴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 더 길어진 사정거리, 그러니까 더 멀리서, 가까이 가지 않아도 멀리서 때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권투 선수로 치면은 린치, 즉 팔이 길어진 그런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이 협정을 세울 때만 해도 네. 시대공 미사일들 네. 또는 그 함대공 미사일들이 사정거리가 150km에서 한 200k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50km짜리 사정거리 펀치를 가지고도 자기가 격추되지 않고 상대의 해안이나 상대의 군함에 접근해서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뭐 S400이나 이런 그 사정거리 한 400km짜리 미사일들 나오고 하니까 네. 이제 그 펀치를 가지고는 들어가면 격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800km짜리 미사일을 개발한 거죠. FA-18, 그러니까 슈퍼 호넷 전투기에도 이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들을 장착하는 데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대의 방패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것이죠. 아하. 예를 들어 중국, 이제 미국의 상대가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실전에 써봐야 되겠지만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바로 카달로그 상의 수치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거의 뭐 외계급 수준의 카달로그 상의 수치가 있는데 실전에서 과연 얼마나 구현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카달로그 상의 수치가 400km, 600km 이런 지대 또 함대공 미사일들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공격을 하려니까 그렇군요. 펀치가 길어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폭격기 어떤 점이 업그레이드 됐는지 찾아보겠습니다. B2. 자, 이 B2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인데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두려워하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또 뭘 더 업그레이드를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B61-12 스마트 핵폭탄이라고 하죠. 바로 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다뤘었습니다만 벙커버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핵탄두 벙커버스터입니다. 이걸 장착했다는 말은 이 스텔스기 때문에 가까이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벙커버스터로 그러니까 김정은의 벙커를 부숴버리겠다. 이제 강력한 벙커를 부숴버리겠다. 이 기사를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그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고 이 B2가 그리고 하늘 아주 높은 거 고공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상공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폭탄을 떨굴 수가 있는데 네. 그 폭탄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GBU-57 모업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그런 비핵탄두잖아요. 비핵탄두기 때문에 네. 한 60m 정도만 뚫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스마트 핵폭탄인 B61-12 버전은 이 관통탄두가 있고 본탄두가 있습니다. 네. 관통탄두를 또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꽝꽝꽝 뚫고 들어가는 게 네. 핵폭탄이니까 네. 얼마나 관통력이 깊겠습니까? 네. 관통력이 얼마인지는 아직 뭐 재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뭐 뻔하게 네. 아마도 1km 이상까지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판단하는 거죠. 신정수 차장. 네. 그런데 오늘 보도, 오후에 나온 보도 내용을 보니까
지금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추가로 또 배치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주리주에 있던, 미국 본토 미주리주에 있던 B2 서대가 최근에 200명의 병력을 싣고 괌 앤더슨 기지에 지금 추가로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군 측에서는 이게 어쨌든 단기적인 어떤 배치다. 원래 순환 배치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지금 남북 대화가 열리고 있고 9일부터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북한 대표단이 내려올 예정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그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선대를 배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네, 조금 아까 얘기했던 B1B에 그 장착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는 공대 함미사일일 수도 네네. 있죠. 그 미사일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현재 자꾸 잠수함을 개발하고 네. 하기 때문에 신포 기지나 남포 기지를 타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B1B에 이렇게 장착하는 것 같고 네, 신포와 남포는 대표적인 동쪽과 서쪽의 잠수함 기지죠. 그걸 파괴하지 않으면 네. 상당히 우리가 위험합니다. 근데 북한이 지상에 있는 모든 그 핵미사일 기지를 다 파괴해도 네.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싣고 있다가 네. 나중에 우리를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B1B에서 왜 굉장히 사거리가 긴 네. 이렇게 미사일을 장착하는 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고 B2가 현재 자꾸 괌에 온 것은 단순히 북한을 그냥 위협하려면 하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현재 미국의 전력이 현재 한반도 근해로 집결되고 있는데 네. 이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북한을 위협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네.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네. 올림픽 이후에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중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네. 올림픽 기간 중에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이라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올림픽 끝난 후에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네. 이 괌으로 이제 전진 배치됐다는 사실 의미가요.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방위에서 이제 저희는 그 주일 기지도 가보고 그다음에 네. 태평양 사령부 그렇죠. 하와이도 가보는데 지금 주한 미군 있지 않습니까? 주일 미군이나 네. 이 부대를 뒤에서 돕는 어머니 부대가 어디 있냐? 대부분 괌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결국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늘 미국이 지금 굉장히 고도의 신경을 가지고 아하. 계속 전투기를 옮기고 이런 거를 제가 다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렇군요. 예. 이제 이번 기사를 보면 네. 이 B2 석대만 온 것이 아니고 네. 운용병력 200명 정도가 같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즉슨 이 B2를 정비하고 네. B2 같은 경우는 한번 출격을 하면 다시 이제 착륙을 하면 도장을 다시 칠해야 되고 엄청난 도장을 다시 다시 치잖아요. 칠해야 됩니다. 왜요? 스텔스 도장 스텔스 다시- 때문에요? 네. 그게 또 훼손되면 그래요? 또 그 적에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장을 다시 칠하는 등 엄청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이나 인원이 왔다고 하는 것은 아예 부대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쉽게 말은- 말해서 실전 준비를 하는 그 거다. 말은 이렇게 오래 있을 거다. 오래 있고 그렇죠. 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자, 지금 성능이 또 업그레이드된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세 번째, 삼형제 가운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삼형제 중에 어떻게 나누자면 오히려 이게 제일 형님이겠죠. B-52가 할아버지. 가장 오래됐으니까요. 네. 자, B-52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제이댐 미사일 장착했는데요. 이 제이댐 미사일을 그냥 장착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싣고 있었는데 무장 적재량을 증대시켜서 저 제이댐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양이 확 늘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원래 폭격기 중에 제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적재량을 더 늘렸어요. 이제 이 제이담 중에서도 지금 말하는 게 2,000파운드짜리 제이담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이담 중에 제일 큰 겁니다. 탄두 네. 중량이 950kg짜리. 거의 뭐 노동 미사일 하나 정도 되는 그런 네네. 능력이 되죠. 그런데 기존의 B-52 같은 경우는 그 제이담을 12발을 실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부 무장창을 개조를 해서 8발을 더 실어서 20발인데 아하. 그럼 뭐 저렇게 큰 폭격기가 20발밖에 안 되면 뭐 가성비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전폭기 중에 제일 큰 게 F-15K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2,000파운드 제이담 2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발을 그러니까 싣는다고요? F-15K 전투기 10대가 떠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아하. 번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목표 지점에 여기 떨어뜨리고 또 저기 가서 또 저기 떨어뜨리고 또 저기 가서 저기 떨어뜨리고 이게 아니고 20발을 동시에 각각의 다른 목표로 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뭐 굳이 이동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느 지점에서 그냥 양쪽으로 동시에 예를 들어 북한의 장사전부 기지라든지 네. 레이더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20발 탑재할 수 있으면 레이더 기지 10개는 그냥 한 번에 없앨 수 있다는 말이죠. 엄청난 능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리선권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남한 방송을 굉장히 북한에서 열심히 모니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 미국의 3대 폭격기가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내용을 북한에서 또 모니터를 하면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